세상에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이 한마디죠. 엄마, 아빠, 이것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부탁 안 할게요. 75세 박명자 씨는 이 말을 믿었다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박명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담센터에 오는 노년층 10명 중 7명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 자녀의 특정 부탁을 들어준 것이 화근이었죠. 그 부탁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하게 느껴졌지만 한 번 들어주면 요구가 계속 커지고 결국에는 거절하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절대 들어주면 안 되는 자녀들의 3가지 부탁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의 생생한 사례와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자녀와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 그 황금률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 노후 자금과 관련된 큰 돈 요구. 이제 첫 번째, 절대 들어주면 안 되는 부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노후 자금과 관련된 부탁입니다. 특히 사업 자금, 투자금, 집 구입 자금 등 큰 돈을 요구하는 부탁이죠. 이 부탁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절대 끝나지 않는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노후 자금을 빌려준 부모의 92%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돈을 빌린 자녀의 87%가 부모와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돈도 잃고 자식도 잃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5세 박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알뜰하게 모은 노후 자금 2억 원이 있었습니다. 3년 전 큰아들이 사업 자금 5천만 원을 급하게 빌려달라며 무릎까지 꿇었죠. 착하고 성실했던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박 씨 부부는 결국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은 돈을 갚지 못했고 대신 사업이 궤도에 오르려면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을 빌려준 박 씨는 그 돈이라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핑계는 계속 바뀌었고 박 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1억 5천만 원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실패했고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들이 죄책감에 부모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명절에도 오지 않아 손주들 얼굴조차 보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박 씨의 남편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져 결국 살던 아파트를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박명자 씨는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돈도 지키고 아들과의 관계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노후 자금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잠깐만 빌려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더욱 단호해져야 합니다. 진짜 사업이 잘 될 거라면 은행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린다는 것은 이미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부탁,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 개입해 달라는 부탁. 두 번째, 절대 들어주면 안 되는 부탁은 더욱 교묘합니다.
바로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 개입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 부탁은 처음엔 당연한 부모 역할처럼 보이지만 한번 개입하면 평생 원망받을 수 있습니다. 71세 한정욱 씨는 딸이 남편과 다툰 후 울면서 전화했을 때 큰 실수를 했습니다. 딸이 불쌍했던 한 씨는 사위를 불러 우리 딸 좀 더 아껴주고 일찍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죠. 사위는 겉으로는 알겠다고 했지만 그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위는 한 씨를 피하기 시작했고 딸 부부의 갈등은 더 심해져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혼 후에도 딸이 한 씨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괜히 나서서 일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엄마 때문에 일이 꼬였어요. 딸 부부의 문제에 개입했던 한 씨는 결국 딸과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74세 김영수 씨도 아들의 부탁으로 며느리를 만났다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게. 자네가 좀 맞춰주면 좋겠네. 이 말은 며느리에게 아버님이 아들 편만 드시는 것 같다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김 씨를 불편해했고 손주들까지 할아버지를 어려워하며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부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독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결과는 나쁩니다. 부부는 스스로 해결해야 성장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편을 들어주세요. 같은 부탁은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부탁을 들어주면 세 가지 비극이 일어납니다. 첫째,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가 영원히 틀어집니다. 둘째, 자녀 부부 사이가 더 나빠집니다. 셋째, 결국 부모가 모든 원망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부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게 놔두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부탁, 손주를 전적으로 맡아달라는 부탁. 세 번째 부탁은 정말 의외일 겁니다. 바로 손주를 전적으로 맡아달라는 부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주 보는 게 조부모의 기쁨이자 당연한 일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탁은 여러분의 노후 인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72세 김순자 씨는 딸의 간절한 부탁에 당연히 손주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3일이었지만 결국 거의 매일 손주를 전적으로 돌보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김 씨의 일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등산 모임, 친구들과의 약속, 노래 교실도 모두 그만둬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20개월 된 손주를 하루 종일 안고 있다 보니 허리가 나갔고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힘들다고 말하자 딸은 다른 할머니들은 다 봐주는데 왜 그래요? 엄마가 안 봐주면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해요. 김 씨는 결국 참고 계속 봐주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김 씨는 이제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만 남은 것입니다. 76세 박정희 씨는 손주 둘을 주말도 없이 365일 돌보다 남편이 스트레스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왔고 결국 본인도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70세 이명숙 씨는 5살 손녀를 3년간 친엄마처럼 키웠으나 딸이 재혼하며 손녀를 데려가자 큰 상실감과 허무함을 겪었습니다. 조부모가 전적으로 손주를 키운 경우 문제는 심각합니다. 첫째, 조부모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둘째,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셋째, 조부모의 노후가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손주 양육은 보조 역할이어야 하며 주 양육자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손주를 완전히 맡아서 키워주세요. 주말에도 봐주세요 같은 부탁은 거절해야 합니다.
손주는 사랑으로 가끔 봐주는 것이지 의무로 매일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을 지켜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하면 자녀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행복한 부모들은 모두 거절의 기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79세 강민정 씨는 거절의 달인입니다. 그녀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시간을 갖는다. 자녀가 큰 부탁을 하면 즉시 대답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틀 정도 시간을 줘. 이 시간 동안 배우자와 상의하고 충분히 고민합니다. 부분적 지원, 대안 제시, 8천만 원을 부탁한 딸에게 8천만 원은 못 주지만 1천만 원은 도와줄게.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야 해라고 선을 긋고 거절하되 다른 해결책, 정부 지원, 전문가 소개 등을 함께 찾아줍니다. 감정적 지지는 계속, 돈은 안 빌려줘도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마음의 위로와 응원은 아낌없이 해줍니다. 거절 후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보입니다. 거절의 황금률. 즉답 피하기, 시간을 가진 후 대답합니다. 이유 명확히, 이 돈은 엄마 아빠의 마지막 자존심이야처럼 노후를 지키려는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합니다. 대안 제시, 거절만 하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함께 찾아줍니다. 선을 미리 정하기, 자녀들이 결혼할 때 노후 자금은 절대 안 된다. 부부 문제 개입 안 한다. 손주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본다 등 원칙을 미리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노후 자금 요구, 가족 문제 개입, 손주 전담 양육 이 세 가지 부탁은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거절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의 선을 지킬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86세 윤순덕 씨의 마지막 조언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예요. 그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도 이제는 당당해지세요. 거절할 것은 거절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건강한 거리두기, 그것이 21세기 현명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